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범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총결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와 차별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집권 진영의 이 태도가 네. 조금 일방적으로 보였다거나 아, 좀 뭔가 내 삶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춰진 것은 저는 좀 실책이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걸 다시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첫 그러면은 번째는 제가 태도를 말씀드렸고요. 태도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구도의 문제죠. 구도의 문제. 그러니까 정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좀 총결집하고 아, 보통 이 정도를 우리가 볼 때 44% 정도 봅니다. 44%. 43%, 44%. 그러니까 지지층을 좌포괄하면 40%에서 43% 보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우리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35%, 37%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보적 지지층에서도 총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근데 먼저 여기부터 총 결집하는 일이 선거 전에 전 있었어야 된다. 단단히 뭉쳐져 있지 않다. 우리를 지지하다가 빠져나간 분들이 왜 빠져나갔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태도 전환을 해야 된다. 아하. 두 번째가 구도로 봤을 때 이 네. 단단히 뭉쳐져 있는 뭐랄까요, 민주 동맹이라고 할까요, 진보 동맹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가 좀 부서진 거거든요. 이거 다시 좀 단단히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내곡동 땅 셀프 보장 의혹 문제나 이런 것들 그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것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범보수 진영은 어쨌든 후보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를 좀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혹 제기가 잘 눈에 안 띄죠. 아하. 근데 이제 보통 이 컨벤션 효과가 보통 우리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 이상 안 갑니다. 지금은 단일 후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좀 꺼질 때쯤 해서 오세훈 후보의 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저는 한 번쯤 조정기가 온다고 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제 내곡동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큰 것인지, LH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상처가 더 큰 것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점이 좀 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났는데 네. 부동산으로 온갖 얼룩이져 있는 후보를 시장을 만들어준다? 이건 또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곡동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흠집내기 하는 게 아니라 네.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 같이 부동산에 의혹이 많은 후보를 시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자기 부인 땅을 해제를 해줘갖고 36억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삼으니까 난 그런 땅인 줄 몰랐다. 당신이 직접 재산 등록을 해놓고 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니 그 몰랐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요. 거기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몰랐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도 부자격자예요. 왜냐면 남편이 시장인데 내 땅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여보 괜찮을까? 내 땅이 거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불리하니까 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국장 정결사항이다. 아. 에이,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 엄청난 일을 시장한테 허가도 안 받고 보고도 안 하고 진행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 거짓말까지 해? 거기서 수익을 올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네. 그 허가권이 자기한테 있었는데 그건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이 정도 거짓말을 하신 분을 서울시장으로 앉힌다. 이것은 저는 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정말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네. 지지층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태도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책도 좀 더 전환시킬 수 있는데 네. 이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장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저런 거짓말장이 또 저런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안 맞는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네. 네, 무조건 낙마입니다. 그렇잖아. 이거는 낙마 사유죠. 내가 서울시장인데 예. 내가 어떻게 거기서 수익을 얻어요. 아. 보통 대부분의 공직자는 그렇게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네. 주도했던 그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독재자 뭐 이런 발언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편승한 거죠. 편승했다. 예, 예, 예. 극우 보수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 집회에 참석해서
가부를 떤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욕하면 좋아하니까 네. 태극기 부대 집회부터 참석한 것은 네. 기회주의적인 면모였다고 봐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랑 그 토론할 때 놀랐던 게 뭐냐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똑같더라고요. 세금급식이다, 뭐 부자급식이다 이런 얘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했겠죠. 그때도. 근데 이분이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때 놓은 거 똑같이 그러니까요.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년 그럼, 동안.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사회랑 지금 사회랑 너무나 다른데 똑같은 생각 가지고 와서 내가 서울시장이 돼서 10년 전에 해봤으니까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시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단절되었던 2010년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만의 복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표소에 민주당 지지자들,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그 불권자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유세나 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을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한번 지지율에 어떤 변동이 한번 올 텐데요. 너무 지지율 조사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조직적으로는 지금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 지역구에 조직들은 탄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그런 의사가 굉장히 강한 그 지지층들은 다 결집돼 있고요. 네. 재보궐 여론조사 제일 오차가 커요. 오차가 거의 20% 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오차가 커요. 신기해요. 저는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는 추세만 봐야지 객관적 수치 때문에 막 이거 질 것 같아 나가봤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흠집 많은 후보, 거짓말하는 후보, 앞으로 1년간 정쟁만 할 후보를 선택한다. 이것은 저는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현명한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1년짜리 시장이잖아. 여기서는 뭐 지더라도 예방주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뒤에 이기면 되지. 지방선거 대선 다 이기면 되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이제 보호사가들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패배주의가 네. 우리를 망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선거의 독이죠. 선거는 지는 게 좋은 적은 없어요. 지는 게 도움된다는 변설은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아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선거입니다. 오죽하면 경선에서 진 사람이 이렇게 절박해서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는 다 똘똘 뭉쳐서 역사를 위해서 전진해야지 장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호소를 잘 받아주시기 합니다. 박영선.